자, 반갑습니다. 자, 법원행시 헌법 맡은 이주성입니다. 네. 자, 공지한 대로, 이 기본서는 이제 최대한 요새 이제 사시가 이제 거의 폐지가 되면서,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 교재를 우리가 이제 굳이 큰 걸로 볼 필요 없고요. 이번에 뭐 나온 것들을 보니까, 뭐, 저도 지금 쓰고 있긴 하지만, 좀 부피를 좀 줄이고, 그죠? 그래서 해서 김영 변호사님 거 이거 로스쿨 핵심 강의 헌법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교재가 한 1600, 1700 되니까 그거를 이제 확 줄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용상으로 막 엄청 뭐 이렇게 저 불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뭐 핵심적인 거 위주로 다시 한번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앞에 보면은 기본권부터 시작인데 통치 구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이제 통치 구조가 있는데, 통치 구조가 좀 되게 시험에 맞게 되게 줄여서 이제 출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치 구조도 줄어 있고, 그 다음에 저 헌법 총론 있죠. 예, 총론도 아주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험 문제가 최근에 판례가 아무래도 거의 뭐 199.8% 정도가 판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판례가 많이 나오는 기본권 파트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시 같은 경우 올해도 보면은 뜻밖의 이제 부속 법률을 많이 냈거든요. 근데 부속 법률은 우리하고는 뭐 그렇게 상관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헌법을 할 때 작년에 헌법 놔두고 이제 뭐 2교시 때 점심에 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헌법 때 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끝까지 못한 게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집을 시무거나 이제 법률저널에서 나온 것도 봤는데요. 법자가 단점이 뭐냐면 이제 법무사 것만 있습니다. 법무사. 그래서 법원행시와 법무사만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시험이 이제 9급 법원직하고 그다음에 법무사, 법원행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다 있는 것이 이제 제가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시무 그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종합반 하신 분들은 이제 법률전을 따로 하니까 그때 가서 또 보시게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법전을 계속 하냐. 근데 법전은 이제 너무 법원행시 기출만 있으니까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시무 걸로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교재는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럴 때는 이번에 보니까 각권으로 나왔더라고요. 법원 행시 법저가. 그래서 작년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봤는데, 뭐 다른 조금 더 이렇게 좋은 걸로 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 오늘 진도를 나간 부분, 보통 하루에 한 뭐 5, 60페이지 정도 진도를 나가면 다음날 1교시에 그 문제집을 가지고 그냥 풀어버릴 거예요. 풀어버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집이랑 기본서가 같이 이렇게 간다 생각하시고, 복습하실 때는 그렇게 같이, 그죠? 그렇게 해서 뭐 한 20일 정도 20회 강의 돼 있으니까 그때 헌법으로 그냥 마무리까지 기본 객관식까지 끝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언제 또 기본서 따로 보고 문제집 따로 봅니까? 그죠? 조금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2차 강의도 듣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1차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테니까 무리가 되는 건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진도를 체크해 보니까 무리가 되는 건 없고, 다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없죠? 그죠? 헌법을 처음 한다 이런 분은 있습니까? 없죠? 있으면 큰일 나는데. 자, 있으면 안 되고, 있으셨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남들 한 번 볼 때 두 번 보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헌법이 이제 원래 제일 처음 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에 하는데, 작년에 제가 느낀 바가 큽니다. 이게 법원행시가 굉장히 소모성 시험이에요. 그죠? 웬만하면 뽑지 않으려고 그래. 그죠? 대부분 자격 조건이 많죠. 뭐 한국사 시험 봐야 되지, 뭐 토익에, 그 다음에 1차 시험 통과했더니 2차 조금 뽑아. 거기서 또 많이 뽑아서 3차에서 또 날려. 그러니까 3차까지 가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고난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게 제가 또 정신자세를 좀 더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거기다 또 올해 이제 사시생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또 그 친구들도 일단 반짝 일단 또 한 1, 2년 달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조금 더 아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너무 그런 거 흔들리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 자기죠, 자기. 그죠? 자기랑 싸워서 이기면 되니까. 되게 어려운 말인데 되게 쉽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나가는 건 이제 우리 그냥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본권 파트부터 들어갈 건데, 헌법 이론이 이제 최근에 기출이 별로 안 되면서, 거기다 이제 여러분은 또 2차 시험에 대한 헌법 이론 부담이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정말 실용적으로 하셔야 돼요. 실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법원행시 특징이 뭐 작년에 조금 줄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툭툭툭 털고 다 가야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틀리는 거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요. 그런 거 잡으려다가는 오히려 기본을 다 놓치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이 40분 내에 뭐 일단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판례를, 어떤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이 판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감을 잡는 거는 당연한데, 요새 이제 그걸 또 흔들죠. 그죠? 비슷한 판례 중에 합헌이 되는 게 있고 위헌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핵심 어구만 알았다가는 혼자 아작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다 보자니 시간이 너무 걸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그런 곤란이죠. 그래서 잘 풀고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판례다. 이런 경우가 요새 이제 심심치 않게 기출문제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아 그래 이건 뭐 이거야 했다가 시험장에 가면 그게 이제 놓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한두 개가 되게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죠? 3개 정도에서 우리가 보통 두세 개에서 막아야 되니까. 근데 헌법이 일단 두세 개에서 막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판례를 정확하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판례도 이제 공부하실 때 그 이제 처음에 볼 때는 당연히 앞부분 볼 때는 이렇게 하세요. 앞부분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앞부분 판례 볼 때는 이제 그냥 쭉 갑니다. 그죠? 뭔 알고 있어도 옆에 슬쩍슬쩍 이렇게 제가 체크하는 거나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되는 거 있으면 그 정도만 이렇게 슬쩍슬쩍 언급해 두고, 점점 갈수록 이제 판례가 이게 판례가 이제 잘라서 붙여놨기 때문에 중복되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좌석 안전띠 사건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또 나왔네. 야, 좋다. 이러지 마시고 또 나오는 순간 여기서 체크했던 걸 여기다가 중복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면은 이제 이게 다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다 모아져서 최종적으로는 그 판례가 나한테 이 상태로 들어와야 돼. 이 상태로. 그죠? 이 상태로 들어오면 시험장에서는 이걸 낼 때 이걸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예상했는데 이게 나오면 움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박스형이 많이 나오죠. 법원행시 특징 아닙니까?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려운 박스형으로 된단 말이에요. 개수가 안 나온 게 다행이에요. 지금 개수 나오면 다 죽어요. 그죠? 형법이 이제 개수가 나오니까 어차피 한 과목에서 죽어라 해서 헌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통할이라는 법은 없고, 잘 아시겠죠? 아니, 자꾸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게, 이 시험은 안 뽑는 게 특징이에요. 그죠? 안 뽑으려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꾸겨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얘들이 이렇게 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수 문제 나오면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툭툭툭 건드려야 되니까, 제일 특징적인 게 이 판례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첫 구절에서 끝 구절까지 눈에 한 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그 속독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는데, 그렇다고 속독을 배우지 마시고, 속독 배운 후배는 다 틀렸어요. 왜? 속독하고 이거하고 분석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그럼 이걸 어떻게 연습해요? 꾸준히 보셔서 여러분들이 핵심 어구랑 그 다음에 혼란 어구, 그죠? 핵심 어구, 혼란 어구 이 두 가지를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헌법 판례를 좀 더 잘 보지 않을까. 저도 지금도 막 헷갈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계속 그렇게 보는데도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더 하죠. 그죠? 헌법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책 이제 들어가면, 이 책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존에 있던 책을 줄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한 5줄짜리를 한 줄로 줄인 문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문구는 결국 일단 뭐 우리 기본서는 분석이죠. 그죠? 분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판례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기출 문구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도 별표를 체크를 해놨는데, 별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받아보면 별표에 무감각해집니다. 이 별표가 무슨 별표냐?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니까
별표가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별표 신경 써요. 대신에 판례가 이렇게 쭉 한 페이지에 우리 보면 이렇게 박스형으로 된 거 있죠, 그죠? 여기 기본서 같은데.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나왔던 판례랑 나오지 않은 판례, 그거는 여러분이 좀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나왔던 판례는 계속 또 나옵니다, 그죠? 기출문제 특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가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진도 쭉 나가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1교시 때 그 문제집을 보고, 그게 이제 그 시문권 문제집이 좀 두꺼운데 글자가 커서 두꺼워요. 글자가 커서.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법조를 제가 법조도 받았는데 법조도 보니까 법조는 오히려 이거보다 양이 적긴 한데 이제 그 9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9급 법원직 시험을 보면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헌법 실력이 좋아집니다. 법행을 많이 공부하면 실력이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왜냐면 법행 기출문제는 우리를 헷갈리게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봐도 별로 그렇게 실력이 향상된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것만 방지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죠. 자, 기본권 총론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기본권 총론의 판례가 많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판례를 뭐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판례들,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위헌 판례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헌불 판례들, 헌법 불합치. 그 다음에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은 별로 많지 않고, 인용 판례는 이제 어차피 위헌이랑 같은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각이나 각하인데, 기각이나 각하 판례까지 우리가 다 외우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주로 어디? 철저하게 기출문제 위주로 보셔야 돼요, 그죠? 철저하게 기출문제 아니면 최신 판례. 그러니까 최신 판례는 이제 여기에는 이 책은 지금 2016년 1월 달까지 이제 기출문제가 돼 있죠. 판례가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앞에 목차 거기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걸로는 우리가 잘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그 최신 판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형태로 지금 올해 5월이죠. 5월이면 한 3월. 그래서 3월, 4월, 빠르면 4월까지 최신 판례. 최근에 또 상반기에 판례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게 몇 개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여기서 내거든요, 법행에서. 그러니까 법행에서는 한 5월달, 6월달은 좀 너무하고 5월달 판례까지는 보통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5월달 판례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그 3개년 판례 했는데 그 3개년 판례에다가 이제 뭐냐면 1년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년 거에다가 같이 보시면 더, 작년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거기다 추가해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교재는 절대로 넓히지 마시고 기본서 하나, 문제집 하나, 그것만.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기본서를 통일할 것인지 문제집을 할 건지 그렇게 결정까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뭐 2차 시험 대비도 하긴 하지만 성질 급한 분은 이제 1차만 지금 죽어라고 파신 분도 있는데, 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차 통과 뒤에 2차가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시는 4개월 주지만 우린 같은 행시인데 왜 우린 2개월만 주는 거야, 그죠? 앞에 법원이 붙어서 그런 치사하게 하는데 2달에 그 5과목 돌리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2차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나 기존에 2차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합격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1차만 하면 1차만 통과하고 말아요. 미안합니다. 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2차까지 다 됩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힘든 시험이니까 참 제가, 근데 이제 고맙시다. 자, 기본권 총론 들어가도록 하죠. 자,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자, 기본권 파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례 헷갈리지 마시고요. 일단 항상 우리가 판례 볼 때는 결론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이게 합헌이다, 위헌이다. 여기서 합헌이다, 위헌이다 얘기해놓고 딴 얘기만 쭉 써놓는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위헌이 되는 내용이 지금 이 파트에 없다, 이거죠, 그죠? 근데 결론은 위헌인데 위헌이 되는 내용이 이 파트에 없을 뿐이지 이게 위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이 파트가 나왔어도 왜 위헌인지, 제가 이제 물론 설명 때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왜 위헌인지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판례가 내 것이 된다. 그래서 계속 판례가 조금씩 나와도 계속 붙여서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근데 다시 말씀드리죠. 처음에는 부담 없이 보시다가 이제 점점 추가될 때. 자, 그러면 기본권 총론 들어가죠. 기본권 총론은 일단 그 기본권의 주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권 이제 전반적인 내용, 그래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기본권이 왜 이렇게 판단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서 이론적인 설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기에도 판례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관련되는 판례들 역시 위주로 좀 보시고요. 그 교재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사실 한 반이 줄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부족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자, 그 기본권 보장, 이제 교재 보죠. 교재 제가 좀 문구 같은 걸 위주로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책 위주의 강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권 보장의 역사 보시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요새 이제 이게 많이 나오지 않는 추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 뭐 대원장 영국에서 인권보장 역사에서 대원장이 최근에 문제가 출제되긴 당연히 않죠. 그죠?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별표도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만 알아두시면 이건 뭐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니까 대원장, 권리청원, 인신보호법, 권리장전 이게 전부 영국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특징적인 것만 봐두시면 대원장부터 자유보장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거 문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권리청원은 인신의 자유가 영국이 제일 먼저죠. 인신의 자유가 여기서 인정됐고 그 다음에 인신보호법에서 구속족부 심사제가 제도화됐다. 그러니까 현행 우리 헌법이랑 연관되는 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청원 구속족부 심사가 권리청원이냐 인신보호냐 뭐 이렇게까지 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예전에 그랬던 거고 최근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기출표시가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권리장전은 이제 청원권하고 언론자유, 형사절차 보장대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전혀 암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자, 미국이 이제 나왔던 건 뭐냐면 미국은 조금 나옵니다. 그죠? 버지니아 권리장전하고 독립선언에서 나오는 거는 별로 없고요. 미 연방헌법 당연히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 연방헌법에 1787년 헌법이 있고 91년의 헌법이 있는데 요 두 개가 이제 아직도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그냥 답이 아닌 예문 정도로 살짝 나오긴 해요. 근데 그래서 그 정도만 봐두시면 1787년에는 이제 이 헌법 학자들이 까먹었죠. 그래서 기본권을 미 연방헌법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중대한 미스 규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91년 4년 뒤에 거기다가 이제 인권을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얘들은 판례법 위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법조문이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죠. 판례로 다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 뭐 여기는 그냥 입문한다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프랑스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1789년에 최초의 유럽에서 이제 최초의 근대적 선언이다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프랑스 헌법은 가끔 나오죠. 평등권을 강조한 거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소유권을 신성불가침 원리로 규정했다.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던 그 소유권의 절대화 개념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당연히 지금은 이제 우리 경제조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소유권은 상대적 제한이 당연히 되는 것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절대적 권리였죠. 그래서 거기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거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력이 분립되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이런 거 정도만 가끔 나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보장 역사는 그냥 입문하는 그냥 역사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독일은 1871년이죠. 비스마르크 헌법에서 기본권 규정을 삭제했다. 비스마르크가 이제 철권 그죠? 철혈 재상이니까 이런 거 필요 없다 해서 날려버렸고 중요한 건 바이마르 공화국하고 독일 기본법이죠. 만약에 각국의 기본권 보장 역사에서 시험에 나올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꼽아라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 독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현행 우리가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많이 우리가 본땄거든요. 현행 우리나라 헌법이.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사회권 조항에 대해서 포인트가 바이마르 공화국이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에 규정돼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본땄다는 거죠. 근데 바이마르 공화국이 실패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기본법이 생기면서 독일 기본법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때 나온 걸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기본법에서는 사회주의 원리, 그죠? 거기 사회국가 원리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 원리가 없죠. 원리가 없고 여기는 국가 원리만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따라갔느냐? 이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이마르처럼 사회적 기본권.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 있잖아요. 인간다운 생활권이라든가 근로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여기 바이마르 공화국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이
보장의 역사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최근까지 기출된 건 이제 여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권보장의 그 현대적 정